안녕하세요. 어려지는 뉴스TV 닥터 조은배입니다. 필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필러의 종류부터 부작용까지.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필러의 모든 것입니다. 필러란 말 그대로 채운다는 말이죠. 울퉁불퉁한 주름을 개선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꺼진 볼, 이마 등을 볼록하게 볼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낮은 콧대를 개선하거나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풀페이스 필러를 흔히들 지방 이식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방 이식은 마취를 한 다음에 지방을 몸에서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한 수술적 요법인데요. 그에 반해 필러는 간단한 연고 마취나 주사 마취로 얼굴에 필요한 볼륨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방 이식이 가장 자연스럽게 볼륨을 얻는 방법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멍과 붓기는 꽤 오래갑니다. 지방 이식의 승패는 바로 생착률인데요. 이 생착률은 뭘까요? 지방은 볼륨이 있는 단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인데요. 이식된 지방세포가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지방들 사이사이로 혈관이 자라나야 장기적으로 지방세포들이 살아남아 비로소 이식한 부분에 생착해서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지방이식의 생착률은 50%밖에 되지 않는데요. 빵빵하게 볼륨을 넣었더라도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거의 50% 이상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생착률까지 고려해서 대개는 지방을 빵빵하게 채워 넣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 필러는 간단한 연고 마취나 주사 마취로 단시간에 간단하게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따로 생착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하는 볼륨만큼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필러 또한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지속 기간이 있고 괴사나 지연성 염증 반응 등의 부작용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필러를 가장 많이 받는 부위로는 팔자와 이마, 앞광대가 대표적인데요. 역시 얼굴 T존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고자 하는 니즈가 반영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콧대와 눈 밑 애교, 입술, 꺼진 볼, 턱, 미간 주름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아루론산 필러입니다. 히아루론산 필러는 HA 필러라고 하는데요. 일단 자유롭게 모양 교정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필러입니다. 히아루론산 필러는 물에서 유래한 성분인 히아루론산 분자가 주성분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물광주사가 순수 HA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러가 물광주사와 다른 것은 이 히아루론산 분자가 가교제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광주사와는 달리 분자들이 서로 뭉치면서 점성도가 생기면서 젤리와 같은 형태가 되어 볼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콜라겐 필러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콜라겐을 넣어주는 필러는 아니고요. 콜라겐 형성 촉진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대중적으로는 콜라겐 필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히아루론산 필러와는 다르게 콜라겐 형성을 자극해서 주름이나 꺼진 부위에 볼륨을 만드는 원리인데요. 대표적인 콜라겐 필러가 스컬트라라고 하는 PLLA 필러이며 스컬트라와 일반적인 HA 필러의 중간 단계가 엘란세로 대표되는 PCL 필러입니다. 또 최근에는 주베룩, 울트라콜 같은 액상형 PDO 제품들도 콜라겐 필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러의 종류는 칼슘 필러인데요. 칼슘 필러는 체내의 뼈 성분 중 하나인 칼슘으로 이루어진 필러인데요. 히아루론산 필러에 비해 유지기간이 길고 단단한 모양이어서 고정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필러는 레디어스나 아테콜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일시적인 멍, 붓기,
통증인데요. 이건 필러 자체의 문제가 아닌 주사 시술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사라지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확률은 낮지만 치명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필러가 혈관에 들어가거나 동맥이 눌러져서 생기는 혈관 사고인데요. 심한 경우 피부 괴사나 실명 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혈관 사고도 예방이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고 시술 후에 나타나는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술 후 후처치만 제대로 해준다면 피부 괴사 등 치명적인 부작용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필러 부작용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필러 시술 부위가 부어오르고 홍반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히아루론산 필러가 아무리 안전한 성분이라고 해도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로 받아들여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연성 부종이 발생했다면 1차적으로는 항생제나 소염제, 알러지약 등의 약물요법을 해보고 증상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속상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모든 필러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필러 시술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알러지 발생률이 낮다는 임상적 데이터가 확보된 필러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싸거나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필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의사나 병원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시술이라는 건 맞아요. 필러 가격만 보시고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무엇보다 숙련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내 얼굴이 필러가 필요한 얼굴일지 아닌지를 감별하고 상담받은 의료진에게 꼭 시술을 받을 것을 권해드릴게요. 오늘은 필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필러의 종류와 수입 필러와 국산 필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